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좀 전까지도 저희가 자꾸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도 어려워서. 김상훈 기자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숙제를 열심히 해왔는데 네. 저도 너무 어려워서 어.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아무튼. AT&T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 최시우 구독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네. 제보자는 이게 막- 근데 저희 방송을 제보한 게 아니라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사연을 이분이 올리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너무- 올렸는데 너무 사진을 먼저 제보자도 너무 보여드리면 네. 네. 사진. 예. 이게 4월 18일자로 올라가 있는 청원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예. 증권사가 달라 하면 무조건 져야 하나요? 이 이유가 왜 이런 글이 올라왔냐면 최근에 AT&T가 100% 자회사인 워너 브라더스를 이게 떼어내서 이게 스피노프 방식인데 예. 100% 자회사를 디스커버리랑 합병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럼 새로운 법인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원래 기존의 AT&T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0.24주. 그러니까 100주를 들고 있으면 24주를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AT&T 측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한 분할 합병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분할 합병이다. 이렇게 라고 발표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세금 안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네. 근데 미국의 세법으로 봐서 세금 안 내도 된다. 맞습니다. 라고 AT&T가 발표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하기 전에 네. 100% 자회사인 워너브라더스가 어디 다른 회사랑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말은 마치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슨 저 배터리 재료 만드는 회사랑 합병했다는 네. 거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그걸 합병하면 합병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만이지. 이거를 모 회사인 LG화학 주주한테 뭘 또 주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인적 분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서 그걸 합친 거 아닌가? 인적 분할은 아니고 원래 있던 자회사. 원래 있던 자회사가 원래 있던 자회사. 원래 있던 자회사가 뭘 하든 왜 이걸 주죠? 원래 주식을 주죠? 왜 그러냐면 원래 그 WBD라고 하는 신규 상장 법인의 주식을 준 건데 네. 얘가 디스커버리랑 합병을 하면서 네. 원래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가 합병하면서 WBD가 됐죠. 그렇죠. 주주가 섞이잖아요. 예. 주주가 섞이게 되는데 원래 그 100% 자회사일 때는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부분의 자산 네. 이런 것들이 AT&T 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 주가가 워너브라더스 이제 그쵸. 100% 자회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없어져주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신규 법인이 아,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죠. WBD 주식 0.24주를 받아가시고 이제 옛날에 100% 자회사였던 워너브라더스는 잊으세요. 그렇습니다. 아 없어졌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없어지고 지금 드리는 0.24주 이 한 주당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네. 네. 아니 그리고 영어로도 스피노프라고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스피노프는 인적 분할, 입니까? 스필트오프는 물적 분할, 스피노프는 일적 분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다. 그런 인적 개념이다. 분할이라서 주식을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뭐냐 왜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데 내 세금을 떼가냐 이런 불만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다는 거예요. 삼성증권이랑 신한금융투자 그다음에 NH증권은 통해서 AT&T 주식을 산 사람은 원천징수를 당했고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다른 증권사들은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로 AT&T 주식을 거래했던 사람은 그냥 세금을 새로 안 낸 거죠. 합병법인의 WBD 주식만 새로 입고 됐고. 새로 그쵸. 그냥 새로 받은 입고 거고. 그러니까 그 세 군데 삼성, NH, 신한금융투자 신한 여기를 에서는 통해서 AT&T를 산 주주들은 네. 배당 소득세를 냈다. 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조금 회사 분할 합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네.
분할한다는 거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배 구조를 개편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인적 분할인 경우인데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법인 간에 재산이 오가는 거니까 예. 거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네. 근데 세법에서는 적격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걸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적격인 합병이 있다. 네. 그러니까 분할이 있다. 사업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네. 그래서 예. 뭐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그냥 말로 해주시죠. 그냥 말로.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적격이라 그러니까 니네가 세금을 안 내려면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라. 세금을 안 내려면. 안 내려면. 그래서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비적격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비적격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네, 하여튼 좀 이상한 분할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어. 예를 들면 지난해 분할 합병한 두산인프라코랑 두산중공업 있잖아요. 예. 네. 이건 처음에 아예 그 두산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린 적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비적격이다. 비적격이다. 예. 이거 세금을 내야 낸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다시 하나 좀 띄워드리면 두산인프라코를 야. 사업 부분이랑 투자 부분으로 나눴죠. 나눴어요. 네. 그래서 사업 투자 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 부문이랑 그 두산중공업을 합병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투자 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네. 두중에 주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두산 인프라 주식 주주였는데 그렇죠. 그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게 갑자기 두중이랑 합쳤다. 맞습니다. 네. 그럼 내가 갑자기 두중 주주가 돼버린 그렇죠. 거네.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원래는 인프라였는데 인프라는 다른 회사잖아요. 네. 근데 두중의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걸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니네는 적격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된 건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그렇죠. 어. 그릇만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 이건 아예 사업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약간 기준이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판단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격이냐 비적격이냐. 보통은 분할의 주체가 어. 분할 합병하는 주체가 과세당국에서 먼저 물어보고 그래 그럼 이 요건 다 맞춰와. 그럼 요건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이거는 적격이다. 적격, 세금 저건 안 내야 되는 비적격이다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건데 예. 그래서 사업 주체가 분할의 주체가 공시를 따로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주주들이 아 그러면 여기는 뭐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우리 배당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AT&T는 미국 법인이잖아요. 예. AT&T가 분할해서 합병을 할 때 당연히 뭐 이런 거 다 그 따졌겠죠. 이게 예. 적격인지 비적격인지. 네. 그래서 AT&T는 이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적격 분할 합병이다라고 공시를 한 거예요. 미국 예. 세법으로. 미국 세법으로. 예. 네. 근데 원천징수 의무자, 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보기에는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세법상은 한국 세법으로 보면 이건 세금 내야 되는 거래인데. 아. 그렇죠. 그거를 증권사가 판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자는 고객인데 네. 고객이 알아서 내세요라고 하지 않고 예. 고객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 징수 의무를 가져요. 내가 이미 떼놔야 돼 알아서. 그러니까 그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의무는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의무는 그 납세자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납세자한테 떼서 납부하는 심부름할 의무가 증권사에 있어서 그걸 원천 징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샐러리맨들이 월급 받을 때 100만 원 월급 받으면 뭐 한 10만 원 가량을 네. 4대 보험으로 내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좀 내잖아요. 예. 이거 때는 원천 징수하는 의무자가 회사라서 몰라요. 나는 월급 다 줬어요. 뭐 그분한테 받아가세요라고 국세청한테 얘기했다가는 혼나요. 원천 징수 의무.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증권사 세 곳은 이게 배당 소득세를 매겨야 되는 의제 배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판단하기에는 이건 배당 소득세 매겨야 되는 비적격 분할 합병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천 징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논란이 나온 거는 AT&T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AT&T는 뭐 미국 회사라서 본인들이 비과세라고 했는데 왜 내 걸 떼가냐. 네. 그렇지. 그 게다가 증권사별로 판단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조금 그 뭐랄까 억울한 부분이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기 AT&T가
그 WBD가 워너브라더스가 AT&T의 100% 자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100% 자회사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워너브라더스가. 분할해서 합병하면서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아니야. 내 뭉텅이가 떨어져 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워너브라더스는 AT&T의 100% 자회사였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디스커버리랑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까지 했는데도 워너브라더스의 100% 아니야 AT&T의 100% 자회사라고 하면 야 디스커버리의 주주들은 바보 된 거냐? 그렇죠. 합병했으면 원래 있었던 100% 우회사인 AT&T도 100% 지분은 아닌 거고 네, 네. 한림 합쳤으니까 그래서 비율을 보면 0.76주는 AT&T가 가져가고 0.24주는 아마 뭐 저 원래 있었던 즉 디스커버리의 주주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아마 합병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 생긴 법인에서는 0.24주를 네.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뗀 만큼 주가가 떨어졌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주를 준 건데 뗀 만큼 떨어졌다 주가가. 그래서 네. 미국에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상세가 된 거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진 만큼.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를 내니까 그거를 배당으로 보느냐 안 그렇죠. 보느냐는 각 나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아니 그렇죠. 각 나라 국세청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음. 각 나라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세법상 이거는 배당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 떼어야지. 그렇지. 왜 세 군데만 떼고 나머지는 안 뗐느냐가 오늘의 쟁점이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니까 미국은 이거는 적격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기엔 이건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미국에서 이제 결정했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네. 근데 왜 증권사별로 차이가 나느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삼성, NH, 신한 나쁜 분들이냐? 세금을 난 놈이라고 그랬 어쨌든 뻔했네. 예. 뭐 그렇지는 그런 건 아닌 것 않더라고요. 같은데 예를 들면 내야 될 세금인데 원천징수를 적절히 한 거라면 네. 안 뗀 증권사들이 의무를 해태한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이에요. 그분들이 세금 내야 세 명이 우리나라 세금인 거예요. 열심히 한 네.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잘한 거고 저 잘못한 겁니까? 그걸 딱 갈라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원천 징수한 곳들은 예. 나중에 우리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으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예,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소득세 안 매도 되겠네. 조금 넓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세금 뗀 사람들은 세금을 뗐을 거 아니에요. 한 얼마 정도 뗐죠, 이게 세금은? 그 배당 소득세가 15.4%거든요. 예, 사인을 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AT&T 주주 손익계산을 제가 한번 해온 거예요. 예. WBD 상장 전에 AT&T 주가가 한 $22 조금 넘었죠. 네. 근데 상장 후에 이렇게 떨어졌어. 한 20%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주당 투자자 손실이 한 $4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WBD를 신주를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24주를 따로 받은 건데 네. 취득가가 0.01달러예요. 거의 부상으로 주는 백몇가 거죠. 그렇게 써있다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상장일 종가가 24.7달러 정도. 예, 그러니까 이만큼 상세가 된 거죠. 네, 24주를 원래는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WBD가 상장하면서 AT&T 주주가 한 424달러 정도를 손해를 봤는데 네. WBD가 상장을 했더니 주가가 24달러네? 그러면 내가 595달러 정도를 벌었어. 거기에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면 네. 뭐 조금 더 낮아지겠죠?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T&T를 약 한 250만 원어치 정도 갖고 있었던 주주는 네네. 이번에 한 70만 원어치 정도 되는 WBD 주식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건 70만 원 배당 받은 거랑 똑같다. 네네. 그래서 해서 거기에다가 해서 배당 소득세. 15.6%뭐 곱해서 15.4% 곱해서 15.4%를 네네. 곱해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네. 세금을 냈다. 세금을 네. 냈습니다. 그죠? 100주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도 세금을 네. 낸다. 260만 원어치 갖고 있는 분이 10만 원 정도 네. 뜯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주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10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세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2억 5천만 원어치 갖고 있었던 분들은 1천만 원 낸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장에 네.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종합소득과세 할 때도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될 테고 예. 그러면 또 그러네요. 건보료도 올라가고 그러네요.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바로 들어가네. 그렇죠.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배당을 받는 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실현 이득이잖아요, 자본이득. 근데 내가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세금을 떼가냐?
그럼 뗀 증권사들의 입장은 뭐고 안 뗀 증권사들의 입장은 뭡니까? 그 원천 징수를 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우리는 뭐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맞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사실 뭐 판단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 배당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나중에 납세자가 그러니까 주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배당 소득세로 세금을 냈지만 그러면 이게 취득가가 $24에 고정이 되는데 그럼 네.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팔 때. 그렇죠. 지금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은 증권사의 주주들은 예. 0.01달러가 취득가액이잖아요. 나중에 아, 30달러에 판다. 아, 액면가로 취득가를 그쵸.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때 22%인가요? 예. 저기 양도세가 양도 차익이. 그쵸. 양도 차익, 네. 예. 그만큼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다면 이번에 세금 안 낸 분들이 네. 궁극적으로는 세금 더 내는 거네요.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팔 때. 팔 때 어차피 팔 어쨌든 거니까. 세율이 더 높으니까. 어차피 팔 거니까 언젠간 네, 팔 네. 거니까. 지금 내면 15.4% 배당 소득세를 낼 거냐, 아. 아니면 그거를 액면가에 받았다고 치고 네. 나중에 팔 때 그 차액 전체에 대해서 22%죠. 해외 주식 양도세니까 양도세를 낼 거냐의 문제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다르네. 아니 근데 그 조삼모사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주들이 조금 화가 나는 게 왜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내느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데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우리가 뭘 믿고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격 비적격 판단을 하는 거는 네. 그 나라의 과세 당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AT&T 같은 경우는 적격이라고 판단해서 공시를 했던 건데 네.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배당을 받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서 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국내 네. 세법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원천 징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게 국내세법으로 배당이냐 맞습니다. 아니냐 이거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이 보기에 야 이거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건데 니들 안 했네. 네.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증권사가 아. 최소 3%에서 최대 10%예요. 내야 될 돈에 내야 될 그쵸. 세금에 아. 그리고 고객한테 다시 받아야 되고 만약 그 고객이 계좌에 돈 안 남기고 그냥 출고해 버려졌으면 그 고객한테 전화해서 돈 입금해 달라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나중에 달라고 할 것 같아 하고 미리 떼는 증권사가 있고 네. AT&T도 세금 안 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안 내도 될 것 같아 그러네요. 한 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이 어차피 양도세 내시나 그 뭐 저 배당 소득세 내시나 뭐. 15.4나 22%나 그게 그거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 그냥 양도소득세만 냈으면 그걸로 끝인데 예. 배당 소득세를 내면 그 배당 금액 자체가 금융소득으로 잡히고 그렇죠. 모수가 되는 금융소득 거니까. 종합과세가 되고 네. 요즘에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맞습니다. 박탈돼요. 아니 그리고 세금을 내는 시점을 훨씬 앞당겨서 내가 그걸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건데 세금을 지금 시점에서 딱 차익을 바로 배당 소득세를 매기는 건 세율이 조금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선택권의 상당한 침해죠. 만약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거지.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만 이상한 먼저 거지. 원천적으로 배당소득을 그렇죠. 냈다는 거는 선택권이 억울할 수 없으니까.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제가 거지. 그 제가 아는 교수분께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올 수 있냐. 지금 세 곳 증권사랑 금감원에서 이첩을 해서 지금 유권 해석을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고는 해요. 언제 진짜 결과가 나올지는 국세청에다 모르는데 물어봤어요. 저 진짜. 이게 미리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네. 물어보는 건데 그 일이 먼저 있기 전에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라고 물어보는 건 유권 해석의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의 그 갑질이에요. 맞아요. 국세청이 미치겠네. 나중에 진짜. 그 설명에 대해서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아니야? 그 건이라면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저 답을 안 해줘. 국세청은 그 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답변 안 합니다. 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항상.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건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해줬는데 그 네. 배당의 재원이 이익 잉여금이냐 아니면 자본 잉여금에 따라서도 네. 적격 비적격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을 그대로 쌓아놨다가 그 하는 더 거니까 해주는 정상적이다 거니까 그거는.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근데 정상적인 배당이다. 그렇죠.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법인 간의 그냥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벌어들인 걸로 니네가 나눠 갖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그것도 하지 안 않습니다. 내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조금 법률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은 여기에 앉아서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세청에 벌어진 다음에 문의하면 되잖아요. AT&T가 합병했어. 네. 왔어. 그럼 문의하면 국세청이 이제는 벌어진 사실이니까 답을 줘야 원천 징수를 할까요 말까요가 되죠. 근데 답을 안 줬대요? 안 물어봤대요? 안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분할 상장 당일날 물어봐서 바로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국세청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저런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확인해. 그럼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원천 징수하면 되는데. 원천 징수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죠. 바로 그렇지. 들어올 때 그래야 바로 그 해야 주식 그냥 되니까. 팔았을 때 그렇지. 팔고 나갈 수가 맞습니다.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먼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맞긴 맞는데. 근데 또 하필 그 중에서도 어떤 데는 보수적으로 한 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러네.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약간 애매하잖아요. 증권사도 애매하죠. 리스크를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애매하죠. 근데 증권사가 리스크를 지는 상황에서 음. 뭘 더 우선해서 판단하느냐에 약간 성향이 갈린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의 이익이나 안전이 먼저냐. 그렇지. 아니면 그런 거기도 하고 정보 차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죠. 현지에 있는 수탁은행이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률에 필요한 근거들 어떤 사실들을 컨셉인지. 그렇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조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는 충분히 이거 배당 손실을 매겨도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네. 이건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네라고 해서 안 매길 수도 있고 그럼 누가 더 공부 많이 한 결론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나중에 있는데 국세청이 판단하면 결론을 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국세청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증권사들은 과태료 많이 나는 거고 가산세를 내야 가산세 되고. 내면서 되는 원천 거고. 징수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아니야 이거 내비둬도 돼라고 하면 환급을 해줘야 돼요. 환급해줘야 되는 거고. 네, 환급할 때는 조금 이 지연 이자율이 낮기는 한데 한 1.2%. 그러니까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 있죠. 케이소소님께서는 미국은 비과세라는데 우리는 왜 이걸 자꾸 과세하냐 마냐 고민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에서 비과세든 과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세법에 세법에 적용을 영향을 받는 거죠.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뭐 많이 있겠네요. 아,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네. 뭐 한번 여쭤봤더니 교수님께 그러니까 아마도 원천 징수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자회사를 다른 회사랑 합병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경우가 적격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한국 세법에도 적격이냐 뭐 비적격이냐 비적격이냐 나는 나눠야 기준이 된다.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100% 자회사를 합병을 시켰을 때 뭐 신주를 주는 이런 경우는 적격 비적격이냐 따지는 대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거의 세금을 낸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아예 사업체를 나눠서 신규 법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신규 법인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격이라고 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100% 자회사를 합병을 해서 신주를 주는 경우에는 이걸 판단하는 대상의 범죄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죠. 웬만하면 세금 낸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금 내는 걸 야 이거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왕왕 이런 그 곤란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상해서 그래요. 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면 그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예. 그죠? 아니 아니다. 안 내죠.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안 내죠. 지금 안 내죠. 거래세 내죠. 지금 안 내죠. ETF를 사고 팔고 할 때는 그럼 펀드니까 펀드로 생각하니까. 펀드로 생각하면 그거는 배당 소득세를 내죠. 예. 펀드의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 그건 양도소득세를 내죠. 네.
왜 차이가 나죠? 그게?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세법이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벌어놓은 이익과 우리나라에서 ETF를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은 결국은 HTS, MTS 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왜 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뭐는 그 배당소득세로 내게 해서 이게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가 높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아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그렇죠. 뭐 다양하게 많죠. 절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걸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우습고. 그러게요. 아이 참. 아무튼 뭐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이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그렇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데 증권사마다 이렇게 판단이 달랐다고 하면 네. 과세 당국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통 이런 경우에 유권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수님 말처럼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하면 금방 네. 나오긴 할 테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네.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기다리고 이거. 있다.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금감원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감원은 뭐 따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금감원은 구경하고 있다. 금감원에 민원 제기가 들어갔는데 그 금감원은 이건 사실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천만 하는 국세청에 넘겨주고 얼른 해결 좀 국세청으로 해주세요. 보내줬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증권사마다 네. 판단의 기준이 왜 다르냐. 어. 이 판단의 기준을 김투협회라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그래. 단체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여기에 뭐 후선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고 근데 네. 뭘 어떤 누가 해도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국세청은 if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준다. 맞습니다. if 뭐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는 거니 어. 생각해 보면 if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하면 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세청에다 if를 넣을 거라고요. 그렇죠. 또. 그럼 그 어떻게 일일이 답을 해줍니까? 할 때마다 해야 되니.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을 통일해서 하나로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알아서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과세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판단을 하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모여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미 AT&T 뭐 분할 합병은 예. 예정돼 있었던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들이 취득한 정보를 금투협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모아서 야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억울하게 조금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에서 손해 본 게 있으면 이번에 먹은 거 있더라도 합산하면 그쵸. 제로니까 그렇지. 안 내도 되잖아요. 그쵸. 그 많은 분들이 그래 여기서 나온 양도 차익 나 이미 요즘 얼마나 손해 보면 많겠어요. 웬만하면 다 손해 봤지. 그러니까 세금 안 낼 수 있는 세금이었을 그렇지.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배당 소득세로 부과가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프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실 처한 상황마다 달라서 다르긴 네. 다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났다. 어렵네. 열심히 숙제했는데 네.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국세청이 유권해서 내려주면 네.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왜 세법이 그렇게 적용됐는지도 좀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AT&T가 잘못했네. 그 왜 자꾸 자회사를 자꾸 딴 데랑 합병시켜가지고 예, 증권사 한국인 주주들한테 아니, 물어보지도 네, 않고. 보니까 증권사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권사들이 좀 보수적으로 더 결정하도록 했던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증권사들이 이런 경우엔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보수적으로 했으면 다 떼었어야 된다. 아니 다 안 돼.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게 보수적으로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보수적인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결정해주면 게 좋죠. 증권사 주주들은 뭐가 돼요? 그게 자체가 증권사 주주들에 대한 배임일 텐데. 근데 증권사들은 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데니까. 그랬다가 가산세 불면. 가산세가 꽤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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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주제네. 아우 힘들어. 무섭다. 힘들어. 김상우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